매주 금요일 동네 책방으로 떠나봅니다. 이 도서관 사서분들이 직접 책을 추천해 주시는 시간이죠. 라디오 책방 다독다독. 오늘은 이야기 끓이는 주전자 박미양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제 옆자리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기 끓이는 주전자 박미양입니다. 네, 전화로는 몇 번 출연하셨는데 직접 출연은 최초로 해주셨습니다. 네. 예, 좀 소감이 어떠신지. 네, 오늘 스튜디오에 처음 나와봤는데요. 스튜디오도 너무 좋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너무 친절하셔서 오늘 방송이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소감 준비하셨나요? 멘트 준비해 왔습니다. 저를 만나기도 전에 친절하다고. 예, 좀 실제로 친절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라디오 책방 다독다독. 오늘은 박미양 대표가 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 기대가 되는데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10월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가을이 가기 전에 분위기 있는 제가 고전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고전이라고 해서 벌써 부담 가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불후의 고전이죠. 노인과 바다입니다. 예, 노인과 바다. 제가 또 영문과 전공이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예, 뭐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노인의 이름. 네. 산티아고.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뭐 주인공 이름까지 생각이 안 나셔도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제목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노인과 바다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 책이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소설이라서 저도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요. 이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날씨 또 가을에 그 감동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전하면 굉장히 두껍고 또 지겹고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150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고 얇은 고전이어서 여러분들이 읽기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처음부터 이게 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라이프라는 잡지에 이게 기고가 되었었거든요. 이틀 만에 500만 부나 팔려서 이게 급하게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오게 된 책이라고 합니다. 예, 그 처음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500만 부나 팔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죠. 베스트셀러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어니스트 헤밍웨이 너무나도 뭐 유명하지만 또 대표님께서 좀 간단하게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유명한 작가죠. 허밍웨이는 1899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고요. 어머니는 성악가로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또 1923년 24살 때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그 태양은 다시 뜬다라는 작품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무기야 잘 있거라, 킬리만자로의 눈,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이런 책들을 차례로 발표하면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이제 또 참전까지 또 했었던 그렇죠. 예,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그 무기에 잘 있거라 하고 뭐 누구를 위하여 종업이나 뭐 이런 또 전쟁을 주제로 한 그런 소설도 남기도 했습니다. 참 헤밍웨이가 남긴 명작이 굉장히 많군요. 그럼요. 그 마초 같은 그런 강한 이미지하고 이 예. 문체가 굉장히 간결하고 좋기 때문에 이 헤밍웨이가 남긴 책들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지금까지 인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노인과 바다가 사실은 가장 또 유명하고 그럼요. 그런 작품 아니겠습니까? 네네. 노인과 바다가 허밍웨이의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52년에 이 노인과 바다는 풀리처상을 받았고요.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뭐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말할 것도 없겠죠. 예, 맞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당시에 받았던 헤밍웨이의 마지막 작품, 예, 노인과 바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줄거리 한번 또 살펴보겠는데, 네. 노인이 낚시 나가잖아요. 그럼요. 그 청새치 잡아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저는 너무 한 줄 요약했고, 네네. 아니 너무 또 짧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럼요. 제가 생동감 있게 네,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인공인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또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걸로 이제 초반부에 시작을 하는데요. 네, 사람들은 그 노인의 이제 운이 다했다고 결국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이제 그 생명력을 잃는 거니까 이제 운이 다했다고 말하지만 그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 바다까지 나갔는데 이 드디어 큰 물고기와 맞닥을 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고기는 한 번에 잡지를 못해요. 너무나 크니까요. 예. 그래서 산티아고의 배는 아주 작은 나룻배이기 때문에 또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연장이 많이 필요한데 그 연장도 없어서 그 물고기가 이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크기가 무려 5.5m나 되고 무게가 700kg나 되는 엄청나게 큰 청새치를 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틀 밤이나 꼬박 새면서 이 물고기와의 기싸움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네. 이게 밀당입니다. 남녀간에만 밀당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물고기와 이제 밀당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낚시 한번 해보셨나요? 낚시는 좀 잘 하지는 못하고 네, 이게 지인 따라서 그 네. 손맛이라고 해서 네. 이걸 이제 좀 풀어줬다 나왔다 풀어줬다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5.5m면은 이게 손맛 정도가 아니고 손이 지금 뭐 근데 파멸할 그런 그래서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조금 끌려갔다가 네. 또 한번 이제 물고기가 이제 포기하도록 한번 낚아줬다가 이제 예. 물고기가 이제 배를 끌려갔다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책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엄청난 기술이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이때 그 청새치와 씨름을 하면서 고독한 노인에 대한 독백 또 이게 너무 이제 한 이틀을 물고기와 씨름을 하니까 물고기에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물고기랑 예. 또 물고기한테 욕도 하고 물고기 밥 먹었나 걱정도 하고 그렇죠. 예. 뭐 사과 미안하다. 내가 너를 괜히 이래서 사과도 하고 네. 이렇게 막 나눈 대화들이 이 책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고 간결해서 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문체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생해서 사과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이런 청새치를 결국은 못 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예. 뭐 왜 못 가지고 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생한 뼈다구는 들고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산티아고가 이제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 자기의 배에 이제 물고기를 씻지를 못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사투를 벌리면서 이 청새치가 많이 다쳤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이 막 몰려들어서 결국 이 청새치를 뜯어먹는 거죠. 필사적으로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와 이 노인이 또 막 싸워 보지만 결국은 이 때로 그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청새치를 다 뜯어먹고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뼈와 이 머리만 남게 됩니다. 산티아고는 결국은 빈손과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주 그 거대한 청새치와의 사투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상어들과의 사투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그리는 네네, 그런 네네. 소설이에요. 알겠습니다. 책 내용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한 번 더 읽어야겠다. 예, 이 책은 또 굉장히 생동감 있고 역동성도 있지만 예. 굉장히 초현실적인 느낌이 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야기의 반이 그냥 물고기밖에 안 나옵니다. 예. 노인하고 물고기 그리고 또 상어 그리고 이제 이틀간 이제 물고기를 계속 끌려다니면서 밤에 이제 별 이야기뿐입니다. 또 그 바다의 사투를 벌이는 늙은 어부의 모습에서 어떤 삶의 의미와 인간이 겪는 좌절과 실패 이런 것을 한 권에 담아내는 것이 참 어려운데 해밍웨이가 이걸 해냈기 때문에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과 바다. 저는 사실은 노인과 바다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파멸할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책의 네. 뒷부분에 나오죠. 예. 그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대표님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오늘 또 추천하실 이유가 있으실 텐데. 네네. 저는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존재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존재의 의미. 네네. 예. 주인공 산티아고는 어부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물고기를 잡는 것이 행운이자 또 이 물고기 잡는 것 자체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84일이나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는 못했지만 희망을 잃기는커녕 또 운이 좋아서 큰 물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청새치를 잡는 과정에서 온갖 고난과 이런 힘듦을 불구하고도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버티죠. 이런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존재의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고 또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새치를 잡은 것까지는 승리를 했던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어한테 다 이제 물어뜯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예, 그 얼마나 그걸 허무했을까 네.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승리라는 것에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패배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면들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바다 한가운데서 외롭게 피를 흘리며 잡은 물고기가 잡히자마자 없어진다는 거 정말 괴로울 것 같은데 예.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또 망망대해 바다에서 고립하면서 고독과 외로움에 길을 잃어도 끝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개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 우리가 뭐 하루하루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하루하루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과 뭐 비슷한 거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큰 청새치를 노인이 잡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뭐 마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런 이제 슈퍼 히어로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글을 읽으면서도.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노인은 뭐 슈퍼맨처럼 외계인도 아니고 또 예. 배트맨처럼 돈이 많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네. 어부인데. 예. 그냥 이 노인은 그냥 평범한 노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평범한 우리의 모습. 그냥 자신의 인생에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진정한 히어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노인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이 노인에게 배울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우리는 한 발 한 발 또 앞서 나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제 고전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네. 인간의 삶을 통찰을 하는 어떤 그 힘을 가진 작품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오늘 또 박미양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직접 출연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야기 끓이는 주전자에서 어떤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아, 들었는데 네네. 끝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요즘 가을이라서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그 매주 첫째 주 토요일에 북마켓 한다고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집에서 안 보시는 헌책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커피 한 잔을 드리는 책 리사이클링 환경운동이고요. 또 10월에도 시가 빠질 수 없겠죠. 10월의 마지막 밤에 저희 카페에서 시 낭독회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저녁 7시에 저희 카페에 오시면 와인도 한 잔 드리고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 낭독과 필사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제가 개설한 건데 그 요즘 초등학생들 책 읽는 거 싫어하잖아요. 핸드폰만 만지고 싫어하는데 네. 요즘 제가 그 인문학 어린이 아카데미를 하나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도 잡아주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인문예술 감성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토요일에 진행하는 거니까 저희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디오 책방 다독다독 오늘은 이야기 끓이는 주전자 박미양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확인하고